컴퓨터와 친숙해지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장민재 한화 이글스 전력 분석원은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다잡고 있었다. 한화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차 스프링 캠프가 마련된 호주 멜버른으로 비행기를 탔다. 24일 하루 휴식을 가진 선수단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스프링 캠프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오프 시즌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고 전력 분석원 역할을 맡은 장민재 역시 이날 멜버른행 비행기에 올랐다. 장민재 분석원은 좀 분주했다. 같은 전력 분석팀 선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배울 점도 많이 얻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더 많이 배워야 한다. 경기 중에도 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것들을 익히면서 천천히 잘 적응해 나가야겠다. 스프링 캠프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할 것 같다고 환한 미소를 보였다. 장민재는 한화의 상징적인 선수다. 2009년 2차 3라운드 전체 22순위로 한화에 입단한 뒤 작년까지 오직 이글스 유니폼만을 입고 뛰었다. 통산 313경기, 780.1이닝에서 35승 54패 4홀드, 평균 자책점 5.12를 기록했다. 특히 2016 시즌 두각을 나타냈다. 48경기, 119.1이닝에 출전해 6승 6패 1홀드, 평균 자책점 4.68을 썼다. 2019 시즌에는 26경기, 119, 1이닝에서 6승 8패, 평균 자책점 5.43을 기록했으며 2022 시즌 성적 또한 32경기, 126.2이닝, 출전해 7승 8패, 평균 자책점 3.55로 준수했다. 더불어 특유의 꼼꼼한 성실함도 팀원들에게 큰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한 해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단 한 번도 1군에 콜업되지 못한 채 오직 퓨처스, 2군, 리그에서만 경기에 출전했다. 기록은 14경기, 44이닝, 등판으로 3승 2패 1홀드, 평균 자책점 4.30에 그쳤다. 결국 시즌 종료 후 재계약 포기 통보를 받았고 이제 전력 분석관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장민재 전력 분석관은 선수 시절의 전력 분석과 지금의 업무는 매우 차이가 크다. 컴퓨터와 친해지는 일이 쉽지 않더라. 우선은 컴퓨터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며 스프링 캠프에서 선수들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제대로 도움을 주려면 더욱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한다. 그 각오로 준비 중이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또한 올해 한화의 선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장민재 전력 분석관은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다. 훌륭한 선수들이 새로 합류했고 멤버 구성도 탄탄하기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거다. 분명히 잘해낼 것이라며 밝게 웃음을 지었다. 한화 이글스를 위해 17년간 헌신한 원클럽맨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커리어 최고의 해로 기록된 때였다. 2025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은 장민재 한화 전력 분석관은 지난 12월 31일 김한 아나운서의 유튜브 채널 야망남 김한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현역 시절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바로 2022년에 관한 회고였다. 이 해는 장민재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다. 그 스스로 2022 시즌 후 FA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 커리어가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에 단호히 그렇다고 답할 정도로 의미 깊은 시기였다. 2022 시즌 장민재는 32경기, 25선발, 126 3분의 2이닝 7승 8패 평균 자책점 3.55라는 무난한 성적을 기록했다. 개인 한 시즌 최다 선발 등판, 최장 이닝, 최다승 기록을 모두 새로 쓰며 추락하는 한화 투수진을 굳건히 떠받쳤다. 특히 연패 방지기로서의 임무를 자주 수행하며 강렬한 인상을 각인시켰다. 5월 15일 롯데전 5이닝 3실점 승리로 팀의 길어진 연패를 9경기에서 마감한 것이 첫 사례였다. 6월 24일 삼성전에서는
5 3분의 1이닝 무실점 투구로 팀의 10연패를 종료시켰다. 더불어 끈질긴 원정 17연패 역시 7월 26일 포항 삼성전에서 장민재의 좋은 투구로 중단되었고 8월 2일 기아전에서도 5이닝 1실점 승리로 한화의 기아전 연패를 9경기에서 막아냈다. 그렇다면 장민재에게 2022년은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 그는 개막전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된 건 아니었다. 중간에 합류하게 돼 버거웠다며 그때 9연패, 10연패를 여러 번 끊었었다. 왜 내가 나설 때마다 연패가 이렇게 쌓여있지? 란 생각도 했다고 당시 압박감을 털어놓았다. 또한 당시 수베로 감독님도 팀을 바닥에서 끌어올리려 애쓰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투수진에서도 내가 연장자라 힘든 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며 제겐 2022 시즌이 가장 고된 한 해였다고 담백하게 고백했다. 연패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에피소드도 전했다. 장민재는 10연패가 되고 나선 등판 전날 밤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정말 벅찼다며 삼성과 경기할 땐 워밍업 때부터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어떻게 경기를 치르고 이기고 나니 라커룸에서부터 졸음이 쏟아졌다. 집에 도착해서는 밥을 먹을 힘도 없이 아침까지 꼬박잠에 빠졌다며 이겼다는 기쁜 감정이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단지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고 당시를 떠올렸다. 오랜 한화의 어두운 시절을 모두 함께한 베테랑으로서의 마음도 털어놨다. 장민재는 팬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 선수들 역시 경기장에 나서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비난이나 욕설은 프로 선수로서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고 그것을 이겨내며 야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젊은 선수들에게는 버거웠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흘러 그 선수들이 이만큼 성장했기에 우리 팀, 한화, 2025 시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최근 한화 이글스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은 후 전력 분석관으로서 두 번째 야구 인생을 시작한 장민재가 현역 생활을 끝내며 품었던 진솔한 감정을 드러냈다. 200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3라운드 22순위로 한화에 합류한 장민재는 17년간 한 팀에서만 뛰며 1군 통산 313경기, 783분의 1이닝, 35승 54패 4홀드, 평균 자책점 5.11의 기록을 쌓았다. 선수 생활 내내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한화 마운드의 든든한 유틸리티 역할을 수행했다. 장민재는 2022 시즌 개인 한 시즌 최다인 126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한화의 중심 불펜 자원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점차 출전 기회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올해는 단 한 차례의 1군 등판도 이루지 못했다. 퓨처스리그에서도 14경기 등판에 그쳐 3승 2패 1홀드, 평균 자책점 4.30을 기록했다. 새롭게 단장한 구장에서 열린 첫 포스트 시즌이자 19년 만에 돌아온 팀의 한국 시리즈 무대에도 함께하지 못했다. 마침내 장민재는 지난달 21일 한화의 방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1일 동영상 채널 야망남 기만에 나선 장민재는 8월께 이제 경기를 못할 수도 있겠다고 조금은 예상하고 있었다며 방출 통보 당시 마음을 털어놨다. 그는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 아쉬운 점도 있고 더 보여주지 못한 것 같기도 하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다른 구단에서 야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화의 전력 분석원 권유가 장민재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는 방출 소식이 난 날 제안을 전해 들었다. 한화에서 좋은 기회를 제시해줬는데 타 팀에선 이런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당시엔 이쪽도 저쪽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선수로서의 길은 끝났어도 야구인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본다. 지금 전력 분석 업무를 착실히 익혀서 나중에 야구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선수 생활 종료를 일찍부터 감지했던 장민재지만 방발 통보 전날까지 야구를 멈추진 않았다. 그는 방출 리스트가 나오기 전날까지 매우 열심히 훈련했다.
어릴 적부터 야구하며 최선을 다하자. 그만둔 후에 후회는 없도록 하자는 마음을 항상 가졌었다며, 그러니 이제 후회는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살게 될 전력분석원의 삶에 대해서도 확신을 드러냈다. 장민재는 20대 후반부터 최신 흐름에 맞춰 야구 이론을 공부했다. 공을 어디에 던져야 타자들이 어려워하고 변화구를 어디에 꽂아야 효과적인지 공부한 게 지금 와서 도움이 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